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PB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종목의 참견 종목들 가운데서 어제 등락률 상위 탑5 화면으로 확인해봤습니다. 다날과 비덴트 눈에 띄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세가 간밤에 좀 상승을 보였다가 현재 시세는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1% 내외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크라이나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비트코인 시장도 일부 회복세를 보였고 관련한 종목도 움직였습니다. 그 밖에 또 핀테크, 콘텐츠, 화학주, 대형주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이 가운데서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주목하시나요? 네,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다날입니다. 다날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전자 결제 관련주로 알고 계시고요. 휴대폰 이제 PD 중심의 이제 지급 결제사로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마켓 쉐어가 1인데요. 올해 2분기, 작년 2분기 기준으로 하면 39.7%, 거의 40%에 육박하는 높은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다날이 유명해진 것은 다날이 작년에만 한 205% 정도 주가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결제 지급 결제사라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그만큼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었고요. 사실은 이제 다날이 주가가 급상승했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페이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다날에서 만든 가상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페이코인을 통해서 뭐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또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ICO 관련해서 코인 상장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특검법으로 인해서 자체 발행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 가상화폐 중에서는 가상화폐 결제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역할을 조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결제 사용을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또 페이코인으로 결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다른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걸 사용하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걸 보통 저희가 락인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 락인 효과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은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페이코인은 자회사인 다날 핀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출시 2년 만에 이제 그 가맹점이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이 한 10만 곳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졌다는 점, 이런 거 생각해 본다라면 시정 선점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회사인 다날 핀테크를 통해서 NFT 관련된 플랫폼 운영도 현재 하고 있는데요. NFT 거래가 가능한 중개소를 좀 준비 중에 있고, 이 중개소에서 이제 페이코인으로 NFT를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페이코인이라는 것이 하나 만들어짐으로써 NFT와 관련된 모든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확장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NFT를 구매하면은 이제 페이코인 앱에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제도적으로 준비가 된다라고 하고요. 이 회사가 또 한 가지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회사 중에 제프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제프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런칭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제프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여러 가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입점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다날 같은 경우에는 페이코인을 통해서 지급 결제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NFT, 메타버스까지 확장되는 형태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모바일 결제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메타버스라든지 NFT와 관련된 시장까지도 이제 확장을 함으로써 기업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가격 전략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하고는 가격이 좀 달라져서 신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주가로서 보더라도 조정이 좀 충분히 나온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와도 어느 정도 연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당장 앞에 있는 정고점까지 조금 도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은 신규 가격 전략으로 12,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조금 지금 최근에 장이 이제 흐름이 나쁘기 때문에 좀 짧게 잡아드린 겁니다. 위로 열려있는 것은 한 60일선 13,500원까지 열려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12,000원 정해드리고 가격 도달한다면 추가적으로 가격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코인, 이게 뭐 사이트에 가서 공짜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희소성이 있다라는 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로서는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페이코인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또 결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또 누구보다도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밖에도 NFT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이 다날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 11월 22일에 알아봤었던 종목 매수가가 14,200원이었는데요. 이후에 최고가 기준으로 32% 수익률이 났고요. 그리고 현재 12,000원 선까지 보자라는 의견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동안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네요. 네. 아무리 뭐 성장해도 이렇게 또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했을 때 또 이용해서 또 탄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다날을 꼽아 주셨네요. 자, 오늘 종목 리뷰 해봤고요. 이어서 이슈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류 가격 인상 관련주 전망은?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주류 관련주가 떠오릅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주, 여기에 리오프닝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는데요. 주류 가격의 인상 모멘텀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소주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그 전망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업체들이 좀 부인하면서 그러면 인상이 안 되나 이런 좀 인식들도 있었는데요. 이후에 2월 10일에 수제 맥주 국내 1위 기업인 제주 맥주가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 이날 기록하는 모습을 기록했고요. 뿐만 아니라 소주 기업들도 뭐 잇따라 가격을 올리지 않겠냐 이런 전망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류 가격 올라갈까요? 네, 우선 주류 가격 자체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전체를 조금 살펴보면 작년에 있었던 라면 가격 인상하고도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우선 이제 지난 4일부로 해서 대한 주정 판매, 그 주정이라는 것이 소주의 원료죠. 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물을 희석해서 이게 물을 희석하고 감미료를 넣어서 소주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한 주정 판매에서 10년 만에 가격을 평균 한 7.8%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이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원재료비가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올랐던 원재료비를 조금 생각한다면 당연히 소주 가격도 인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소주 가격이 인상됐던 것이 2008년 그리고 2012년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10년 동안은 소주 가격 인상이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원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주정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이제 뭐 대표적인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라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재료의 뭐 팜유라든지 이런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서민식품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한 업체 오뚜기가 이제 맨 처음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 이제 줄줄이 이제 다른 기업들까지도 가격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번에 소주 업체들 같은 경우 주류 업체죠. 주류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인상 계획이 당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 업체가 올리기 시작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형태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소비하는 물건 자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주가에는 그 회사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소주 가격 인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소주 가격 인상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만회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근거 중에서 또 병뚜껑 가격, 병 마개 가격도 한 16%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한다면 결국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앞에서 제주 맥주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 맥주까지도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소주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주류 가격을 인상하는데도 어느 정도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주류세가 인상된다는 것을 근거로 가격을 올렸는데 뭐 이런 부분은 소주를 벗어나서 다른 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위스키도 가격 인상한다는 그 기사까지 있었던 걸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주류업계 전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그 비용 측면에서 원가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리오프닝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계속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언급되는 업체 중에서 이제 뭐 주류 업체들이 항상 꼽혔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제되도록 환경에서 모임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모임을 할 것이고 그러면 주류 소비가 늘어난다는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오늘만 보더라도 확진자 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정점을 도달하지 않아서 조금 요원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이번 피크만 지난다라고 하면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거리두기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주류 업체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충분한 수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정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리오프닝 그리고 가격 인상이라는 모멘텀 갖고 있는 주류 소주 기업들 주목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풍국주정 그리고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200일선을 시도하거나 200일선에 딱 붙어 있거나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예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5일선, 21선 상승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을 꼽자면 롯데칠성이라든지 아니면 하이트진로 같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주정업체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시장에서 당장 수급이 어디에 제일 많이 쏠려 있는지에 대한 좀 고민을 했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무학입니다. 무학 같은 경우에는 소주나 매실주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부산, 경남, 이제 울산 지역에서 이게 자리를 잡고 주로 판매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트라든지 좋은데이라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보았을 때는 무학이라는 종목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받는다는 거,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간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홍준표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작년에는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끼가 있다는 겁니다. 종목 자체가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본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롯데칠성이나 화이트진로 같은 종목도 괜찮겠지만 조금 짧게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리신다면 무학 같은 종목도 충분히 접근해 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015년까지 사실 이런 주류나 인플레이션 관련주, 음식료주 잘 올라갔던 종목 많이 눈에 띄는데 무학 같은 경우는 20분의 1 토막이 나고 이제 반등을 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가격 조정이 크게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네요. 무학 살펴봤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그리고 리오프닝을 배경으로 추세 전환할지 주류주 살펴보겠고요. 오늘의 종목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우선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만한 종목이죠. 화장품 관련주에서는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코로나 이후로 이제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언제 반등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다가왔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실적으로 보았을 때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256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이 이제 많이 흑자 전환했다는 거, 그리고 급여 관련해서 이제 연말에 이제 일회성 비용이 한 400억 정도 발생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한 650억 정도 이제 수익이 났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이제 컨센서스 기업의 증권사 추정치보다도 한 40% 이상 이제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실적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적 개선에 있어서 가장 큰 점은 국내 화장품 매출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지금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성장세로 조금 돌아섰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 온라인 채널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시장 자체가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측면에 있어서도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굉장히 체질 개선을 이루는데 굉장히 좀 큰 영향이 있었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재미를 많이 못 보면서 나쁜 점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사업 구조 자체가 중국에서 저가형 화장품에서 고가형 화장품으로 이제
부가가치를 좀 전환하는 과정에서 약간 진통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라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리오프닝으로서 가장 이제 주목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국가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화장품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이 종목에 접근하시고 바닥에서 터닝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리면요. 오늘 가격 전략은 지금 가격인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고 조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과거에 비해서 주가가 충분히 조정 나와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이제 지지선을 이탈하는 14만 8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텀피싱 해야 하는 종목들로 가상화폐 관련주와 소비재 꼽아주셨고요.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같은 소비재주가 2015년 고점 형성 이후에 크게 계속해서 장기 조정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부각이 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현재가 매수가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주가 20만 원, 손절가는 14만 8천 원 제시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